잘 계셨나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수업이냐면 바로 풍경화 그리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수업을 배우러 가볼까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바로 레이어라는 건데요. 레이어는 단어 뜻대로 계층을 말합니다. 주로 포토샵이나 만화를 그릴 때 사용되는 건데요. 쉽게 이해하자면 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가 뭐라고요? 네, 계층이고 쉽게 이해하자면 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죄송해요. 발음이 좀 이상했죠? 레이어가 쉽게 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종이가 우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건데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도화지 한 장으로 그림을 완성을 합니다. 맞나요? 네. 그림 한 장으로 이제 한 장의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그림을 그리고 있죠? 어디에 그림을 그릴 예정인가요? 바로 이비스 페인트 X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핸드폰을 도화지 삼아서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현실에서는 한 장의 종이에 한 작품을 만들어내지만 핸드폰에서는 컴퓨터상 이런 태블릿 PC상에서는 한 장의 종이에 전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종이에 그려서 한 장의 작품을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따는 종이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색칠하는 종이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종이 여러 장으로 한 장의 작품을 완성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와 같이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 교복 입은 여자아이 보이시나요? 그 작품을 완성을 하려면 현실에서는 한 장의 도화지에 바로 스케치하고 선 따고 색칠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 상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선 그리는 종이가 따로 있고 피부 색칠하는 종이가 따로 있고 머리카락 칠하는 종이가 따로 있고 옷 칠하는 종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 머리카락, 피부, 스케치선이 그린 종이 총 4장이 합쳐져서 한 장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레이어를 잘 활용하시면 선 위로, 내가 그린 스케치 선 위로 색이 안 입혀지고 내가 조금 삐져나가게 그려도 다른 레이어들을 위에 겹치게 되면 밑에 있는 레이어에서 실수한 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는 어디에 있냐면요. 오른쪽 하단 밑에 종이가 여러 개 겹쳐진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레이어 표시입니다. 지금 이 레이어에는 1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레이어가 총 한 장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지금 한 장 있죠? 하지만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이용하면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총 2개로 늘어나겠죠? 그쵸? 레이어가 총 2장이 되면서 여기에는
이 하단에 있는 글씨도 숫자가 2로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캡처한 화면이라서 조금 2로 바뀌지 않는 화면이지만 이게 2로 바뀝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레이어가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레이어 추가. 지금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이미지는 이전 버전 이미지여서 조금 우리와 지금 바로 쓰는 어플의 아이콘 표시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위치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표시가 아니라 플러스 버튼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누르면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계속 추가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고요. 레이어를 왜 어떨 때 추가를 해야 되죠? 바로 색을 추가할 때마다 레이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색을 추가할 때마다 레이어를 추가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색을 사용할 때마다 레이어를 추가하는 게 약간 번거로우시다면 같은 계열의 색은 같은 레이어층에 그리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전혀 다른 색 계열을 쓸 거다 라고 하시면 그때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디어나 내가 했던 스케치 또는 내가 그릴 사진을 핸드폰에 찍어 놓거나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미리. 그러면은 그 사진을 내가 준비한 아이디어, 내가 준비한 스케치, 내가 준비한 사진을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어플상으로. 그럴 때는 이제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내 핸드폰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올 거예요. 불러오기 버튼은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 또는 아이디어, 스케치 등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시면 실제 내 사진이 핸드폰에 준비되어 있는 종이 사이즈보다 크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거나 엄지나 검지를 이용해서 종이 사이즈에 맞게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버튼을 이용해서 사진이 돌려지니까 새로운 사진은 종이 사이즈 맞게 가로로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종이 사이즈 맞게 확정이 됐다면 초록색 체크 버튼을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고정을 시키시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취소를 눌러도 되고 OK를 눌러도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칼라 사진이 그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보기와처럼 이제 흑백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럴 흑백으로 굳이 안 바뀌어도 된다면은 여기서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버튼을 누르셔서 누르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때 레이어드 순서를 좀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내 아이디어 혹은 사진을 밑에 깔고 그 위에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 새로운 빈 종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원본 사진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네, 맨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아래로 순서를 변경해 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짝대기 3개가 이렇게 짝짝짝 있는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그거를 손가락을 꾹 눌러서 밑으로 내리시면 순서가 변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순서를 변경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불러온 사진에
흐리기를 조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왼쪽으로 가게 되면 흐리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진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진하기와 흐리기 정도를 40%에서 뭐 30% 아니면 나는 상관없다. 좀 더 흐려도 상관없다 그러면 20%까지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그 밑 그림이 보일 수 있을 정도, 내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만 보이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진하게 해놓으시면 내가 위에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불러온 사진을 조금 흐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흐리기까지 조정을 하셨다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이 파란색 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진 위치에 있으시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파란색 화면이 빈 종이 레이어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여기까지 조정하셨나요? 자, 조정을 하셨다면 이제 내리는 아이콘을 눌러서 레이어 화면을 닫습니다. 레이어 화면을 닫으면 이제 사진이 흐리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종이가 하나 깔려져 있는 화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화면이 준비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레이어잖아요. 핸드폰 상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핸드폰 상에서는 여러 개의 레이어드가 합쳐져서 한 장의 그림이 탄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단 레이어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색깔들이 깔리면은 선 위로 색이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와 같은 이쁜 여학생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을 딴 레이어들은 맨 위층으로 가고 그 밑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 레이어드가 추가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색을 칠할 때 중요한 점은 각 색에 따라 레이어드가 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초반에 이걸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렵지만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리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레이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릴 사진을 총 3장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사진을 준비한 후에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과제 제출 방에 올려주시고 과제 제출 방에 올려져 있는 선생님의 피드백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비스 페인트 X 어플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깔려져 있는 학생은 바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깔려져 있는 학생은 미리 먼저 핸드폰에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깔고 나의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이시는데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종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종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이 사이즈는 HD 사이즈 종이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HD 사이즈를 선택해 주세요. 종이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신 사진을 지금 어플로 불러오기를 할 건데요. 불러오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오른쪽 하단에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화면을 클릭해 주세요. 그 화면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지금 같은 화면을 보고 있으시죠?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내 갤러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거를 눌러서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릴 풍경 사진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을 하면서 풍경 사진을 골랐었죠? 그래서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사진이 종이 사이즈보다 크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종이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 정도 줄이시고 나서는 이제 사진이 가로이다 보니까 회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회전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사진을 돌리시면 선생님과 같은 화면처럼 사진이 회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화면도 선생님의 화면처럼 사진이 알맞게 들어가 있으시죠? 손가락을 이용해서 사진을 축소, 확대, 회전 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되셨다면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고정시키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초록색 버튼을 눌러 고정시켜 주세요.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면 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린 레이어드 순서를 바꿀 것입니다. 자, 순서 바뀌는 모습 보셨나요? 왼쪽 짝대기를 쭉쭉쭉 그으셔서 하면은 순서가 바뀌거든요. 하셨나요? 못 보신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취소 버튼 누르시고 짝짝짝 짝대기 누르시고 밑으로 쭉 내리세요. 그럼 순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흐리기를 조절할 겁니다. 흐리기를 보이는 정도, 선생님은 한 50% 정도로 조정할게요. 조정하셨나요? 네. 조정을 하셨다면 화면을 내리신 다음에 사진이 잘 깔려져 있는 화면까지를 캡처하셔서 선생님한테 과제 제출방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과제 제출방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꼭 과제 제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